안녕하세요, 밀코랩의 카일입니다. 오늘은 좀 핫한 제품들 리뷰해보려고 열심히 공수를 해봤는데요. 일단 엽기 떡볶이에서 나온 밀키트 두 가지 맛을 준비해봤고, 그리고 깐느 영화제까지 갔다 온 드라마죠. 조조소에서 이번에 출시한 증류식 소주 두 종류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엽기 떡볶이 밀키트는 엽떡 매장에서 파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제품이. 제가 전화를 좀 해봤는데 구하기가 좀 힘든 편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의미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동대문 직영점에서 사왔고요. 그리고 여기 빡치주랑 개빡치주 같은 경우는 이름부터가 뭔가 조소 느낌이 좀 나죠. 데일리샷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에서 예약을 해서 그 집 근처에 매장에서 받아왔고, 그래서 한번 오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엽떡부터 리뷰를 해볼 건데 8분이면 완성이 된다고 써있네요. 캐릭터들도 되게 귀엽고 뭔가 그 쌈마이 느낌을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하긴 뭐 엽떡이 되게 팬시하면 그게 더 이상하죠. 한번 오리지널 맛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먹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착한 맛보다는 오리지널 맛이 좀 궁금하니까 한번 오리지널 맛 요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재료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냉동 제품이고요. 떡은 제가 흐르는 물에 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묵이 넓적한 모양이랑 길쭉한 모양이 들어있고, 소세지 5개, 그리고 오리지널 맛 소스랑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딱 들어있고요. 총 4인분이 들어있는데 2인분, 2인분 이렇게 소분해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마음에 들고, 조리 방법은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떡을 해동시켜주고 치즈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고, 그리고 물 500ml 넣고 끓이면 완성입니다. 아니 근데 소스가 뜯는 곳이 없는데요? 뭐냐? 냄새는 뭔가 방금 빻은 고춧가루 냄새 비슷하게 좀 나는데요? 고춧가루 냄새가 많이 나네. 그리고 물 500ml. 자, 한 8분 정도 끓여보겠습니다. 네, 엽떡 오리지널 맛 밀키트 한번 완성을 해봤고요. 비주얼 한번 보시면 치즈를 좀 동글뱅이로 담고 싶었는데 어려워서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이거는 원재료명이고 뭐고 볼 필요 없죠. 맛을 얼마나 재현했나 한번 봐야겠죠. 치즈 양이 좀 많았어도 좋았겠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매운데요? 오리지널 맛 맞네. 맵고 엄청 짜다. 그 엽떡에 찐득하게 혀에 달라붙는 맛, 그 폭력적인 맛을 좀 재현을 잘했네요. 이거 쿨피스 필요한데? 엽떡이 다 좋은데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 그죠? 단백질 보충 좀 해야겠다. 맵진 않은데 단백질이 좀 부족하네요, 이게 딱 보니까. 이거 재현 잘했어요. 하긴 근데 이게 재현이 어려울 건 없죠. 소스 배합만 뭐 통일하면 되는 거니까. 재현력은 좋네요. 단백질 부족해. 근데 소세지가 5개 들었으니까 4인분 하면 10개 들었거든요. 근데 원래 소세지가 그거밖에 안 들었나? 싸움 나겠는데? 소세지도 맛있네요. 덥다. 뭔가 멸치 향이 좀 스치는데요? 가루 멸치의 향이? 멸치 향이 왜 날까요? 매장에서는 가루 소스에 육수를 넣어서 끓이는데 집에서는 육수를 쓸 수가 없으니까 가루 소스에 멸치 가루도 좀 넣었나? 원래 엽떡을 먹을 때 멸치 맛은 안 났던 것 같은데. 이게 떡볶이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면은 포장마차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 느낌이 살짝 나는데요. 프랜차이즈 떡볶이들은 생선 비린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깔끔하게 맵고 찐득하게 쭉 가는데 얘는 좀 멸치 가루 맛이 좀 나네. 단백질 부족해. 근데 엽떡 밀키트에 좀 재밌는 이슈가 있죠. 3월쯤에 엽떡을 비조리로 먹는 어떤 유튜브 영상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 영상이 올라가고 얼마 안 돼서 본사가 비조리를 금지를 시켰어요. 그때 좀 커뮤니티나 이런 엽떡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난리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6월 말 7월 초 지금 이제 밀키트가 출시가 됐는데, 사람들이 비조리를 금지시키고 밀키트를 출시한 거에 대해서 분노가 있단 말이죠. 불만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럼 엽떡은 비조리를 왜 금지했냐? 그때 금지한 이유로 말했던 것들이 어떤 지점마다 통일된 맛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조리 옵션을 금지를 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에도 비조리가
그 공식 옵션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점바점으로 그냥 지점에서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엽떡 매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엽떡 매장을 보면은 뭐 버거킹이나 서브웨이처럼 엄격하게 통제되는 그런 프랜차이즈 느낌이 아니라 그냥 동네 떡볶이점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동네 떡볶이점들끼리 맺어진 어떤 컨소시엄 같은 느낌? 그러니까 현대차 블루엔즈 같은 매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점주의 어떤 개인 권한으로 비조리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죠. 본사에서도 그게 공식 옵션이 아니었는데 그냥 어떤 방관을 했던 뉘앙스로 좀 얘기를 했고, 근데 저는 비조리를 금지시킨 게 밀키트를 출시하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금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엽떡은 배달이 4인분부터 되잖아요. 그래서 객단가가 굉장히 높죠. 뭐 사이드 시키고 뭐 하면은 2, 3만 원 금방 나오는데, 비조리로 시키는 것과 조리로 시키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비조리로 시키면 오늘 밤에 반 끓여 먹고 내일 또 끓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일한 퀄리티로 이틀을 즐길 수가 있죠. 근데 조리로 시키면 물론 그날 반 먹고 내일 또 남은 걸 먹을 수는 있겠지만 퀄리티가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비조리일 때보다. 그러면 뭐다? 남긴 떡볶이 버리고 또 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 퀄리티를 즐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조리랑 조리의 차이점은 고객이 원하는 만큼 남겼다가 또 끓여 먹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최적의 퀄리티를 즐기기 위해서는 또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엽떡 뭐 본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비조리가 유행하게 된다면 엽떡의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비조리를 엄격하게 금지를 시킨 것 같아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그러면서 밀키트를 낸 건 뭐냐, 비조리나 밀키트나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밀키트가 지금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제가 전화를 여러 군데를 돌려봤는데 밀키트 물량이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그리고 밀키트 판매 물량은 본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조리 옵션은 본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이익이 있는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매출 감소와 이 밀키트와의 카니발라이제이션을 막기 위해서 비조리를 금지시킨 것이 아닐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부대찌개 생각해보세요. 부대찌개 비조리로 시켜먹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근데 뭐 부대찌개 뭐 땅스 부대찌개인가 뭐 이런 데서 비조리 옵션을 공식으로 팔고 있잖아요. 근데 엽떡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 또 개인적인 생각엔 그 맛의 통일성을 중요시하는 건 진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떡볶이 시장이 경쟁이 좀 치열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떡볶이들이 있고 그들만의 레시피가 또 유행을 하고 또 각 떡볶이 업체마다 본인들의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조리로 제공을 하게 되면은 고객이 넣는 물의 양이나 어떤 다른 재료들을 넣음으로써 그 본사 입장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맛이 흐려지게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맛으로 경쟁하고 있는 떡볶이 시장에서 이득이 없죠. 뭐 그렇기 때문에 맛의 통일성 차원에서 금지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비조리를 왜 방관을 했냐? 그 전에는 그런 비조리 니즈가 있는 고객들의 수가 작았기 때문에 본사의 정책을 해칠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니즈도 만족을 시켜주면서 동일한 맛을 전달하는 그 미션도 완수를 하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비조리를 권장하는 영상이 그 트리거가 된 거죠. 비조리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비조리를 선택하는 고객들이 많아진다면 앞서 말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를 우려해서 급하게 금지를 했던 거죠. 그리고 밀키트를 왜 온라인으로 판매하지 않냐를 생각해보면 보통 밀키트는 온라인으로 파는 게 정석이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효율이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팔 수도 있겠죠. 근데 엽떡은 그런 가맹점주들이 좀 중요한 브랜드란 말이죠. 가맹점주들과의 상생이 중요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밀키트 판매량이 많아진다면 그 점주들의 불만이 많아질 거예요. 점주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보니까 재현율이 그래도 9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조리를 하니까 배달했을 때 식으면서 눅눅해지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밀키트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하기가 어렵죠. 근데 사실 맛을 리뷰할 게 없어요. 엽떡 맛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냥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재료도 똑같은 거 쓰는 것 같고 그 소스만 좀 다른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나 원재료명 좀 봐야겠다. 멸치가루는 안 들어갔네요. 근데 왜 멸치 맛이 나지? 사실 저는 떡볶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떡볶이는 너무 영양 성분도 부족하고 맛도 너무 폭력적이고 그리고 너무 비싸요. 떡볶이는 컵떡볶이 500원이 국룰인데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니까 닭가슴살 토핑. 이런 밀키트의 매력은 이런 토핑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뭐 비엔나 소세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잔뜩 넣으시면 되고 그거 있잖아요. 그 누들면 같은 거 그런 거 넣으셔도 되고
아, 닭가슴살 맛있다. 아니, 이게 제일 맛있는데? 아, 근데 오리지널 너무 매워요. 이거 물 양을 500ml라고 돼 있는데 드셔보시고 짜거나 매우면 물을 한 600에서 650은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매워. 자, 두 번째 리뷰. 빡치즈와 개빡치즈.